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갖고 온 이야기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통 생기부, 학생부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학교 자녀분만 있으신 학부모님이라도 요즘 대입에서 생기부,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대입이 아니고 고입용, 특히 특목고, 자사고, 입시용 중학교 학생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대입에서와 달리 고입에서의 학생부는 학교 종류마다 입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 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중학교 학생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각각 어떤 형태로 출력이 되고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중학교 학생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특히 더 신경 써야 되는지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그러니까 2019년 현재 중3 학생들의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가 어떤 양식으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원서 접수 직전까지 자기 생활기록부를 한 번도 떼어보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사실 학생이 입시용이 아니라 그 전에 본인 확인용으로 또는 입시 준비용으로 떼어달라고 그러면 잘 안 떼어주시는 곳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혹시 떼기가 좀 불편하시거나 어렵더라도 나이스, 아마 학부모님들은 뭐 한두 번쯤은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 그냥 나이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그 자체로서 서류 평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면접에서 입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면접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시 준비하면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일단 오늘은 학생부를 아직 한 번도 확인해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학교 학생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항목 내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항목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고교 종류별로 실제 입시에서 쓰이는 학생부 항목을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자료에서 중학생들 학생부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 보시면요. 자, 맨 위에는 졸업 대장 번호 해서 구분 학년, 반 번호, 담임선생님 성함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밑에 이제 인적사항부터 학생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적사항, 학적사항, 뭐 별다른 특이 내용 없고요. 학적사항은 본인이 뭐 전학을 갔다거나 한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가 실제 고등학교 입시에서 활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결사항. 이 출결사항은 사실 별거 아닌 듯 하면서도 가끔씩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밑에 화면에 표기된 것처럼 우리가 특히 무단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무단결석이나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 무단결과 이런 요소들은 밑에 적혀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 입시 점수에서 직접적으로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같은 학교들은 무단결석 1일당 보통 0.1점에서 1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고요.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우리가 교과 성적을 계산할 때 특정 학년의 특정 학기 또는 특정 과목의 점수들만 산출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출결 사항에 대해서는 전학년, 전학기 누적 점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외고를 지원하는데 외고에서 2학년, 3학년 성적만 본다. 그래도 출결은 1학년 거까지 함께 본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석을 기준으로 감점이 되지만 결석 일수를 기준으로 감점이 되지만 지각이나 조퇴 결과도 3회가 쌓이면 무단결석 하루로 계산이 된다.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좀 덜한데요. 예전에는 특히 체험학습 때문에 무단결석이 자기도 모르게 또는 의도치 않게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체험학습으로 뺄 수 있는 날짜보다 초과해서 뭐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든지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체험학습으로 인정되는 기간 이외의 날짜들이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돼서 감점이 되고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사실 출결 때문에 감점이
되면 사실 합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1단계 통과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좀 덜렁대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결과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또는 점심시간 이후에 학생들이 운동장이나 밖에서 좀 놀다가 늦게 들어가면 좀 엄격하신 선생님들 그걸 결과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라는 것은 항상 엉뚱한 곳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결 상황 우리가 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꼭 챙겨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4번 항목의 수상 경력이 나오고요. 물론 이 수상 경력은 교내 수상 경력만 기록이 되는 항목이고요. 특목고 자사고 중에서 이 항목을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희망사항 2014년부터 희망사유까지 함께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봉진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까지.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보통의 경우는 동아리활동입니다.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3학년까지 기록이 쭉 되고요. 봉사활동의 세부 내용은 요 밑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히게 됩니다. 가끔 이 봉사활동 몇 시간이나 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교육부 예시자료에는 지금 1학년에 무려 뭐 67시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요. 또 입시에서 단순히 봉사 시간, 양으로만 학생을 평가하진 않으니까 양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좀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했느냐, 단 몇 시간을 했더라도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는 봉사 시간으로 점수를 주는 경우는 요즘엔 거의 없어졌는데요. 일반고 내신 산출할 때 봉사 시간이 몇 점 이상 안 되면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몇 시간 이상 안 되면 감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고 진학할 때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뭐 15시간 또는 2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그래도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할 학생들은 최소한 한 학년당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이상은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이하로 하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의미 있다고 말할 만한 봉사활동으로 내세울 만한 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30시간 이상은 학년당 채우시길 그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성적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뭐 석차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각 과목별로 성취도, 그러니까 절대평가죠. 90점 이상이면 A, 뭐 80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의 성취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학생의 교과 학습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2019년 중3 학생들 기준으로 1학년 2학기는 거의 자유학기제로서 이제 성적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은 이제 자유학년제로 아예 1학년 자체의 성적이 모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시에서는 2, 3학년 것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우리가 그냥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과 성적 이외에 각 수업 시간에 학생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내용이 표기가 됩니다. 요 세특은 뭐 입시에, 그러니까 학교 종류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활용을 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는데, 활용하는 학교들은 그래도 비교적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대부분 좋게 적어주셔서 중위권, 성적이 중위권 대 학생이라고 해도 그렇게 내용이 나쁘게 나와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수업을 뭐 수강했다 또는 어떤 내용을 배웠다, 이렇게 팩트 위주로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입시에서 그렇게 변별력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의 활동에 대해서 또는 교과, 수업, 참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특별한 칭찬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변별력이 나오긴 쉽진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주요 과목 이외에 체육, 뭐 예술, 음악, 미술 과목들에 대한 성취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양교과, 이런 식으로 주요 과목 이외의 과목들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장면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자유학기 활동사항. 이게 예전에는 없던 항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새롭게 나온 항목입니다. 항목 구성은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그 다음에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반영이 안 되는 학기 동안에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기록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꽤 변별력 있는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으로 밑에 나와 있는 건 독서 활동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독서에 대한 학생의 뭐 독후 활동이랄까요? 독후감이랄까요? 그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같이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책 제목과 저자 이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중요한 항목이긴 한데요. 단순히 책 몇 권을 읽었느냐 이런 걸로 평가되는 건 아니고요. 자소서나 면접 역량에 있어서 독서 자체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학생부 독서 활동 상황에서 별도의 면접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각 학년 담임선생님이 기록해 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이 학생 특성을 파악하는 특히 정성적인 평가,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적인 평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좋게 써주시는데 간혹 눈에 거슬릴 만한 내용들이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학생들 중에요, 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마찰이 심하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함,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뭐 고집이 세다든지 고지식하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물론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뭐 입시에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입시에서 결정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떨어진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면접 질문 같은 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정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3학년 이 행특은, 이게 우리가 줄여서 행특이라고 하는데요, 3학년 행특은 입시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행특, 1, 2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는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10개 항목이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서, 입시에 따라서 활용하는 항목 수가 좀 다르고 또 각 항목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신 이 항목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출력돼서 입시에 활용되는 학교는 딱 한 군데, 지금 한참 입시가 진행 중인 과학영재학교만 전체 항목을 활용합니다. 나머지 과학고라든지 자사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같은 학교들은 전체 항목을 활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 항목이 빠진 채로, 그러니까 출력할 때, 입시용으로 출력할 때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재학교 다음으로 이 학생부 항목 중에서 많은 항목을 입시에 참고하는 학교는 이제 과학고인데요. 근데 과학고는 지역에 따라서 이 학생부 항목 활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요, 저 아까 위에서 봤던 4번 항목 수상 경력인데요.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수상 경력을 예전에는 과학고 입시에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출력할 때 이걸 빼고 출력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학교들이 이 수상 경력을 입시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학고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 과고하고 경기 지역 과고들은 작년 또는 재작년부터 이 수상 경력을 학생부 출력 시 포함시키고 있는데, 서울 지역 한성과고, 세종과고는 2019학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입시까지 이 수상 경력을 여전히 입시에서 배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각 학교 전형 요강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건 알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난해 입시까지는 서울이나 또는 대구, 경남 지역 과학고들은 이 수상 경력을 빼고 학생부를 출력해 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상 경력이 출력되는 학교들의 경우에 그럼 이 수상 경력이 과연 얼마나 비중 있게 평가되느냐, 뭐 이 부분은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봐야겠지만, 학교 측에서 요구해서, 교육부의 요구해서 이게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보는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학생부에서는 비록 수상 경력이 출력이 되더라도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에는 내가 교내에서 수상한 실적이라도 무슨 대회에서 몇 등 했다 이런 것은 적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각 학교 자기소개서 기재시 유의사항에 보면 교내외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적지 말라는 내용이 아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슨 대회에서 몇 등 했다 이런 것만 적을 수 없을 뿐이지 수상 경력이 출력되지 않는 학교들의 자소서를 쓸 때에도 본인이 의미 있게 참가해서 실적을 냈거나 나름대로 자기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가 있는 대회 참가 경험에 대해서는 몇 등 했다 몇 등 했다 이런 거 빼고는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과학고 입시에 대해서 다룰 때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이 7번 항목 교과 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사항이 중요하냐면요, 과학고 전형 요강을 보시면 과학고에서 교과 내신은 수학과 과학, 학교에 따라서 포함되는 학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수학과 과학 성취도만, 그러니까 A, B, C, D 성취도만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부에서도 이 원점수나 과목평균 표준편차 같은 것들은 출력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학과 과목 이외의 과목들도 학생부에 성취도가 그대로 드러난 채로 제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학고에서 공식적으로는 수학과학 성취도만을 평가하겠지만 다른 과목들의 성취도도 어느 정도는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는 있다. 학생부 상에서 드러나니까 드러나는 걸 굳이 뭐 가리고서 보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의 성취도도 참고해서 구체적인 점수화까지는 아니지만 학생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목에 뭐 B가 있거나 C가 있다고 해서 학생이 꼭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수학, 과학에 B가 있는 학생들도 학교에 따라서는 최종 합격하는 학생들도 종종 봐왔기 때문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것은 정량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변별력이 크지 않다. 과학고 입시도 그렇고 다른 학교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원점수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취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취도라는 것은 사실 학교마다 분포 비율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A 성취도를 받은 학생이 수학에서 A 성취도를 받은 학생이 전체 학생의 뭐 5%, 10% 이내인 경우도 있고 20, 30%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자사고하고 외고 국제고인데요. 먼저 자사고 입시형 학생부는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입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 방식 입시를 치르는 자사고가 있고 서울 지역 이외 자사고 입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 자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추첨 요소가 포함되는 입시 형태를 말하는데요. 사실 서울 지역의 하나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사고들을 뺀 다른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를 포함해서 광역 단위 자사고들도 서울 자사고 이외 방식의 전형을 취하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 일반고 입시형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방법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상 경력은 모두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제외하고 성취도만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외고도 마찬가지고요. 외고 국제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7번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중 영재 기록 사항이 제외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고 중에서도 요 영재 기록 사항이 출력되는 학교가 있고 제외되는 학교가 있는데 자사고는 무조건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원 다녔다든지 영재학급 다녔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중학교 3학년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 중 3학년 세특, 그 다음에 행특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7번 항목이 아까 보셨듯이 교과 성취도 같은 거 나오는 항목인데 교과 성취도들은 출력이 되지만 3학년 거에 한해서 그 밑에 있는 세특 포함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10번 행특도
3학년 것은 배제하고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학생부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실제 이 출력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사고,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를 포함해서 서울 지역 이외 입시 방식을 택하는 전국의 모든 자사고들이 입시를 치를 때 학생들이 제출하는 학생부 실제 출력 예시입니다. 먼저 1번, 2번 항목 그대로 다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출결사항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4번 항목 빠졌죠? 수상 실적 빠지고요. 5번 항목 진로 희망사항 그대로 출력되고 6번 창의적 체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내려가시면 되고요. 자, 문제가 되는 게 요 7번 교과학습 발달 사항인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학년 거 보시면 성취도랑 그 다음에 세특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예체능 과목, 교양 과목도 같이 출력이 되고요. 2학년 거도 마찬가지로 성취도와 세특 다 출력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3학년 거죠. 3학년 거 보시면 성취도는 포함이 되지만 밑에 보시면 세특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2학년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학년 거에는 자, 여기 성취도 밑에 요 세특이 있었죠. 그런데 3학년 거에는 세특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자유학기 활동은 다 그대로 표기가 되고요.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오고 10번 행특 보시면 1학년, 2학년 거 있지만 3학년 게 빠졌죠. 이 3학년 세특이나 행특을 배제하는 이유는요. 원서 접수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학생부를 출력해 보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이 3학년 세특 행특이 기록된 학교들이 있고 또 기록이 안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록이 안 된 학생들,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예전에는 이게 그냥 출력이 됐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사고 지원하는 또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세특이나 행특에 있어서만큼은 1, 2학년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사고 입시에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 7번 항목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들어갈 때 학교마다 서류평가 1단계 특히 통과자를 선별해내기 위한 교과 성적 산출식이 있는데요. 학교마다 여기에 포함되는 과목이나 학기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학생부를 출력할 때는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다 출력이 돼서 나가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성적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내신 산출식이라고 하죠. 각 학교마다 입시에서 정하는 그 전형 요강에서 정하는 과목들, 학기들의 성적만 계산이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올해 각 학교 전형 요강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자사고 입시 특강으로 제가 따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지역 자사고들 학생부 출력 사항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들에 비해서 이 배제되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4번 수상 경력 제외되는 건 똑같은데요.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통째로 배제가 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들은 아까 보셨듯이 7번 항목에서 3학년 세특만 배제가 되는데요. 서울 지역 자사고 입시에서는 아예 7번 항목 전체가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학년 행특 10번 항목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출력 예시를 보시면 서울 지역 자사고입니다. 인적사항, 학적사항 쭉 출결사항 똑같고요. 수상 실적 빠졌죠. 그 다음에 5번, 6번 그대로 나오고요. 자, 6번에서 자 보시면 7번이 없고요. 바로 8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학생의 교과 성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갖지 않은 채로 입시를 치른다. 10번 항목 행특에서도 이 3학년권 빠진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고 국제고 학생부 출력 방법을 보실 텐데요. 전국의 외고 국제고는 동일한 학생부 출력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고하고는 좀 다르죠.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수상 경력 제외되는 거 자사고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 7번 중 영어, 국어, 사회 과목에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제외하고 성취도만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영어, 국어, 사회 요 세 과목의 성취도만 확인할 수 있게 출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에서는요. 학교마다 교과 내신 어떤 과목 어떤 학기 포함시킬지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부를 출력할 때에는 전 과목 성취도가 일단 다 출력은 됩니다. 다만 그 중에서 1단계 통과자 가려낼 때 내신 산출식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량 평가를 하는 거죠. 그때 학교마다 적용하는 과목이 좀 다른 겁니다. 학생부에는 성취도가 모든 과목이 출력되지만 내신 계산할 때는 따로 한다. 이게 핵심인데, 외고, 국제고 입시에서는 아예 학생부 출력할 때부터 영어, 국어, 사회 이외의 과목들은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 7번 중 세특을 제외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에서는 3학년 거만 세특이 제외가 됐죠. 1, 2학년 건 다 출력이 되는데, 외고, 국제고 입시에서는 아예 세특은 모두 배제가 된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7번 항목 중에서는 영어, 국어, 사회 세 과목 교과 성취도 A, B, C, D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 행특 제외되는 건 자사고하고 동일합니다. 실제 출력 예시 한번 보실까요? 이걸 보셔야 또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니까요. 자, 인적사항, 학적사항 쭉 나오죠. 3번, 4번 수상 경력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그대로 나오고요. 보시면 이제 7번이 좀 복잡한데, 7번에서 눈에 띄는 게 1학년 께 빠졌죠. 일단 1학년 성적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성적만 출력이 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취도, 그리고 여기에는 과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국어, 영어, 사회 또는 역사 이렇게 세 과목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특이 다 빠져 있죠. 각 학년 여기 원래 세특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 부분들이 세특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자사고 입시 양식과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과학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자사고에 비해서 외고, 국제고 입시는 학생부 활용폭이 조금 좁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혹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선택을 두고 고민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위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수상경력과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학교에 따라서, 입시에 따라서 출력되거나 활용되는 폭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고요. 각 항목별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출결사항은 무단결석이나 무단지각에 대해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감점을 적용한다.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사실은 출결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감점 기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무단결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학생부 내용 확인할 때 참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수상경력에서 과학고 일부 학교들은 노출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 학교는 노출을 안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소서에서는 우리가 몇 등 했다 이런 건 쓸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요거는 추후에 과학고 자기소개서 작성 강연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희망사항, 요거 은근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학년마다 특히 진로 희망이 바뀐 경우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소서나 면접에서 본인이 진로 희망사항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설명해야 되는 필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뭐 외고나 국제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진로 희망이 뭐 의사였다. 요즘에는 과학고도 의대 지망할 학생들은 오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떤 진로 희망을 갖고 있고 그 진로 희망을 결정하기까지 어떤 고민이나 과정을 거쳤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학생부에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소서나 면접에서 표현할 수 있으면 크게 상관없다.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보시면 되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학교 종류별로 노출되거나 활용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부분은 학교별로 전형 요강, 올해 전형 요강을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과학고는 한 5월 이후로, 그 다음에 외고나 자사고는 8월 이후 9월 정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 쭉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중학교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를 준비할 때 학생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학생부는 입시에서 중요하게 참고되는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학생부는, 요즘에는 뭐 고등학교 학생부도 그렇지만 특히나 중학교 학생부는 학교에 따라서 기재 수준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학생 대부분은, 많은 학생들은 일반고를 진학하게 되고, 일반고 진학할 때 이렇게 학생부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 학생부 내용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대입을 준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선생님들도 학생부 기록에 신경을 많이 쓰시죠. 물론 고등학교도 학교마다 격차가 나긴 하지만 중학교는 그런 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들도 입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학생부를 참고한다는 점. 그래서 내가 학생부 학교 여건상 또 특별히 신경을 안 써서 학생부가 내가 너무 좀 안 좋다, 특별한 게 없다고 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 미리부터 겁먹고 포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학생부 기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내가 중학교 생활 과정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에서 잘 드러내신다면 학생부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희망을 갖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1, 2학년 때부터 특목고나 자사고의 뜻을 두고 미리부터 학생부를 잘 관리해서 나쁠 거야 없겠죠. 그런데 형식적인 관리보다 그 관리를 위한 노력에서 나올 수 있는 자기 열정이나 자기주도적인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입시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각 학교 종류별 학생부 출력 예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멘tor 사이트 최상위권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사이트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